네. 당사는 어제 그 웹캐스트에서 인더스트리 아웃룩 오버뷰를 진행을 하였으며 우선 어제 진행된 인더스트리 아웃룩 오버뷰 중 기업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22년 오미크론 변이와 금리 인상 등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위드 코로나가 서서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한 소비 수요에 힘입어 단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립적 IO, 안정적 크레딧 아웃룩을 예상합니다. 수요 성장세가 지속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호조, 중국발 공급 부담이 완화된 철강 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입니다. 다만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만 적체 등 공급망 차질 수혜를 입고 있는 해운은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 모두 우호적,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의 개선된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성 향상 및 실적 변동성 완화, 재무 안정성의 지속 향상을 전망하며 긍정적 크레딧 아웃룩을 부여하였습니다. 동일 산업 내 신용도 전망이 혼재된 경우도 있는데 민자발전 산업 내에서 석탄 발전은 탈탄소에 따른 제반 사업 및 재무 여건의 불리한 변화가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년 대비 아웃룩이 개선된 산업들입니다. 대부분 위드 코로나 진전에 따른 경기 회복과 제품 수요 증가, 이에 따른 영업 마진 개선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시다시피 기업 부분의 2022년 개별적인 산업 전망을 위한 키 드라이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팩터로는 리빙 위드 코로나,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 공급망 차질을,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팩터로는 탄소 배출 규제 등 ESG 리스크를 범주화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향후 위드 코로나가 무난히 진전을 이룬다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팬데믹으로 피해가 컸던 섹터가 우선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에너지, 원자재가가 지속적으로 더 오른다면 특히 조선, 시멘트, 항공운송, 화섬, 건설, 그리고 화학의 다운스트림이나 물류 업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을 빚고 동남아 생산기지 락다운으로 화섬, 의류 생산 중단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해운은 항만 적체에 따른 물류난으로 반사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항공 화물 수요도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발전 및 철강 산업 등의 익스포저가 가장 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진행된 아이오 웹캐스트 종합 리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산업별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조선업 전망으로 기업평가본부 이기로 실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업과 철강업 전망을 설명드릴 이기로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산업에 대한 당사의 전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조선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에 앞서 최근의 거시 환경 변화가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자재가 상승은 조선업에 다소 부정적으로, 탄소 중립은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조선업에 대한 인더스트리의 아웃룩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주 환경은 양호한 가운데 성과 인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적 측면에서는 당분간 저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하단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에는 컨테이너 시황이 좋았던 만큼 컨테이너 섬 발주가 크게 확대되며 전체 선박 발주가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기저효과로 신규 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부가 선박인 LNG선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고 탱커의 경우에도 원유 물동량 회복과 선박 교체 발주로 금년 하반기 이후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주 환경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조선사 신규 수주 그래프에서 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주가 이전 5년간의 연간 수주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발주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부가 선박인 LNG선 등의 신주 성가 상승으로 인해 발주 금액의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이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주 성과의 경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 대부분 선종에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사 수주 잔고 확충에 따른 협상력 제고 등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런 신주 성과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인상된 성과로 수주한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는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2022년 조선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양호한 수주 환경이 전망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부담에 대응 가능한 재무 여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 업체의 모니터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의 경우 대규모 연대 보증 채무 감소 및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세 등을 반영하여 작년에 당사는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신용도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 및 조선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 추이, 현대오일뱅크 IPO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수준도 향후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Q&A입니다. 우선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분이 작년 상반기 실적에 이미 반영되었고 최근 후판 가격이 하락 전환한 점, 조선사의 가격 전가력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 하에서 선박 건조 물량 확대로 조선용 후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후판 가격은 과거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조선사의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요 조선사의 금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추산으로는 2023년 하반기는 되어야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승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승인되지 않아 M&A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현대중공업 그룹 입장에서는 인수 관련 잠재적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조선사 간의 경쟁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상실되는 점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및 시장 내 경쟁 완화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 그룹 피인수에 따른 신용도 개선 가능성은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 사업성 및 재무구조가 향후 신용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 조선산업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철강 산업에 대한 당사의 전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철강 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에 앞서 최근의 거시 환경 변화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자재가 상승은 철강업에 다소 긍정적으로, 공급망 차질은 다소 부정적으로, 탄소 중립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철강 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 수요 증가가 작년보다 둔화되겠지만 양호한 수요 성장이 유지되는 한편 중국의 공급 부담 완화로 국내 철강업계의 우호적인 수급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수요 측면을 보면 금년에도 철강 수요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하락한 중국의 철강 수요 정체로 인해 성장폭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철강 소비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 증가, 조선사의 수주 확대, 자동차 부품 수급난의 점진적인 해소를 감안할 때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의 감산 기조와 수출 통제에 힘입어 공급 부담 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작년부터 철강 생산량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철강제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철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수급 상황이 예상되지만 각국의 통상 정책 및 원자재 가격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2년 철강 산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호적 수급 여건 하에서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현 수준의 전반정성이 유지될 전망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 업체의 모니터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급격한 시황 개선에 힘입어 2021년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익 축적과 잉여 현금을 기반으로 매우 우수한 전반정성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설비 체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부정적인 사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와 투자 부담 속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쟁력과 현금 창출력,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핵심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각 계열사별 사업적 재무적 변화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Q&A입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중장기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과 신용도 관점의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업계, 특히 고로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탄소 저감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철강사들의 탈탄소 기술 경쟁 및 투자 부담 확대가 점차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이 뒷받침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년 12월 발표된 포스코 물적 분할 및 지주사 체제 전환 결정에 따른 신용도 영향과 모니터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2022년 3월 1일을 분할 기일로 국내 철강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순수 지주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상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존속 및 신설 법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감안할 때 당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기발행 무보증 사채의 신용도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향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신용도가 중요할 텐데요. 특히 분할 이후 철강 사업만을 이끌어갈 신설법인은 향후 그룹의 핵심 자회사로서 지주사에 대한 배당 등 재무 정책, 그룹 내 해외 철강 결사의 인수 부담,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투자 부담을 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 철강 산업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실 홍석준 실장입니다. 정유 건설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유입니다. 예, 2022년 정유 산업에 대한 당사 산업 전망은 중립적, 크리데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제약사안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석유 제품 수요 회복 기조 하에서 일정 수준 이익 창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키 이슈에 대한 정유산업 영향입니다. 정유산업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위축이 컸고 경제활동 정상화 추세가 수요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경우 정유산업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차가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되고 석유 제품 자체의 수요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탄소 중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입니다. 글로벌 석유 수요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하루에 1억 배럴 정도였습니다. 20년에는 코로나로 9% 정도 감소한 9,100만 배럴이었고요. 21년에는 9,600만 배럴로 회복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금년에 추가적인 경제활동 정상화와 이동 제한 완화에 힘입어서 코로나 이전 수요를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크게 하락했던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작년에 손익분기점 수준인 배럴당 3달러 중반 정도를 기록하였고요. 금년에는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정제 마진도 추가적인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국제 유가는 작년 말 두바이 기준 배럴당 약 73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석유 수요 성장, 오펙 플러스 공급 통제, 또 환경 규제로 인한 미국 셰일 원유 생산 둔화 추세를 감안하면 타이트한 수급 하에서 금년에도 유가 강세가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제약사안 등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나 정제 마진 회복 시점하고 수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디젤 제품 수요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기하고 항공유 수요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규 정제 설비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중동 등의 신규 설비가 잇따라 가동되면서 역내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이 저하된 노후 정제 설비 폐쇄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 기조 하에서 소규모 정제 설비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과거 대비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한 점이 수급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아웃룩입니다. 금년에는 유가 상승 효과나 비정유 부분 이익이 축소되지만 정제 마진 상승하고 정유 부분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각 업체별 투자 규모, 운연자금 통제 수준, IPO를 통한 자본 확충 가능성 등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신규 화학설비 투자 성과하고 또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슈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 첫 번째는 금년에도 정유사 실적 호조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은 2020년 4사 합산 5.2조 원 영업 적자 기록한 이후에 2021년 유가 상승 효과하고 화학 윤활유 같은 비정유 부분 이익 통해서 3분기 누적 5.6조 원 영업이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정유 4사 전체 영업이익 중에 절반 정도가 유가 상승 효과로 추정되는데요. PX나 윤활유 사업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이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같은 유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PX나 윤활유 부분 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 자체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유 부분 정제 마진 개선이나 화학 부분 신규 올레핀 설비 가동, 그리고 배터리 사업 손실 축소 등을 통해서 비교적 양호한 이익 창출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과 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산업 영향입니다.
석유 제품은 가솔린, 디젤 같은 운송용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요. 장기적인 석유 제품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글로벌 대형 석유 회사들은 대대적인 사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 경우도 석유와 배터리 투자 통해서 정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오일이 주력하고 있는 화학 부분 투자의 경우는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예상이 되지만 화학 산업 역시 환경 규제를 포함한 ESG 관점의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투자는 ESG나 에너지 전환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 성과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중단기적인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이 불가피합니다. 대규모 사업 더학과 투자로 인해서 향후 각사별 크레딧 프로파일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 구조 하에서 기존 신용 등급에 부합하는 사업 및 재무적 안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신용도 관점의 핵심적인 고려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유산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입니다. 2022년 건설 산업에 대한 당사 산업 전망은 중립적, 크레딧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견조한 건설 수주하고 분양 경기 호조 하에서 주요 건설사의 실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주택 경기나 규제 환경 변화, 또 지역별 분양 경기 저하 가능성 같은 위험 요인도 있고요. 건설사별 경기 대응력에 따른 신용도 차별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 이슈에 대한 건설산업 영향입니다. 건설산업은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는데요. 경기 부양 목적의 SOC 투자가 확대되고 실무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건설 수주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건설도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고유가 기조화에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를 비롯한 원자재가 상승은 건설 산업의 부담 요인인데요. 민간 주택 현장을 중심으로 시공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입니다. 국내 건설 수주는 21년 10월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토목공사 발주가 확대되었고요. 2020년 크게 증가했던 주택 수주는 21년 정비사업 지연되면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수주는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되고 주요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 집중하면서 21년 수주가 다소 감소하였는데요. 최근 고유가 기조와 중동 산유국 발주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면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21년에는 주택 인허가나 착공 물량도 증가세를 보였고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전망됩니다. 분양시장은 분양가 통제를 통해서 여전히 매매가 대비해서 분양가격이 낮은 수준이고요. 또 주요 지역에서는 공급 물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허가 건수가 늘면서 분양 물량도 점차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택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택사업이 건설사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근,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지역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영향, 그리고 사업 다각화 성과 등이 금년 영업 실적의 주요 변수입니다. 크레딧 아웃룩입니다. 상위권 건설사들은 대부분 주택사업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영업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실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대비 개선된 재무 안정성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견 이하 건설사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 여건이 여리한 지방시장 분양 물량이 크고 개별 사업장 분양 성과에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 경기에 대한 대응력 관점에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주요 이슈 업체는 신규 사업 관련한 자금 지출이나 사업 구조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SK 에코플랜트, 긍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는 동부건설, 그리고 한신공영입니다. 예, 다음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최근 이제 일부 지방시장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절대 규모 자체가 과거 대비 이제 크지는 않기 때문에 건설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구나 이제 인근의 경주, 포항은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근 미분양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전남 등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분양 물량이 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분양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자재 가격 급등 영향입니다. 최근 건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철근, 파이를 시작으로 해서 시멘트, 레미콘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 시 원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총액 계약 위주인 민간 공사 비중이 높거나 철근 등의 이제 투입이 많은 초기 사업장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사 사업 다각화입니다. 최근 건설사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택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고요. 그동안 개선된 재무 역량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 구조 전환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폐기물, 수처리 같은 환경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많고요. 건설 관련해서는 역세권,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 수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사업 비중을 축소했던 해외 건설도 건설사에 따라서는 다시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사업 다각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다각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바 있고 복합 개발 사업 경우도 단위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성과나 리스크 통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건설 산업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유통산업 담당하고 있는 송민주 실장입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키스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이며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세부 판단 근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이슈에 대한 자동차 산업 영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경제활동 활성화, 이동량 증가 등으로 완성차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철강, 비철금속 가격 상승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부담 요인이며 특히 수직 계열의 하단에 위치하여 교섭력이 여리한 부품업체의 경우 수익성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망 차질은 2021년 내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였습니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생산, 판매량 회복을 제약했습니다. 2021년 3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완전 해소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 또한 친환경 철화의 전환 비용 및 투자 증가 등으로 자동차 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완성차 시장은 풍부한 대기 수요와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딘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 속도, 금융시장 긴축 지조 등 제약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당사는 2022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상고 하저 흐름을 보이며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는 4에서 5%대의 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수요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로 2021년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시장 긴축 기조,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 지연 등 제약 요인도 있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시장 규모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요 시장별
지역별 시장 전망은 상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3분기 수급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동남아 반도체 공장 생산 차질이 4분기부터 해소되었고 리드 타임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저수익 제품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고 설비 증설 물량의 인도까지 최소 1, 2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급 정상화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서유럽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부터는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신차 출시 등으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의 완전 개혁까지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IT 기술 기반 업체들이 경쟁을 주도하는 양상이므로 엔지니어링 기반인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내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당사의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경우 점진적인 판매량 회복과 과거 대비 개선된 제품 믹스를 토대로 양호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인 영업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동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투자 성과 등에 따른 실적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는 PPT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 첫 번째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호조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2021년 영업이익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자동차 산업 내 이례적으로 공급 부족 시장이 형성되면서 재고 감소, 판매 믹스 개선, 판매 인센티브 하락 등 수익성의 우호적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도 완성차 업체들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ASP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 회복에 따른 판매량 증가도 예상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ASP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며 이러한 시장 정상화 국면에서 업체별 펀더먼털 요인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수급 불균형의 수혜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 점유율 상승, 판매 믹스 개선, 우수한 신차 상품성 등에 힘입어 과거 대비 개선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 부진, 품질 이슈, 미래기술 관련 투자 부담은 실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 내 반도체 공급 부족 원인과 업체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완성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축소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을 노트북, 모바일용 반도체 물량이 대체하였고 이후 완성차 생산량 회복에 따른 반도체 주문 확대에도 적시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파, 지진, 정전, 코로나 대확산 등 일시적인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 이벤트가 더해지며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전기차 생산 비중 확대, 자율주행 고도화 등으로 반도체 소요량이 과거 대비 증가한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부족이 지속되면서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글로벌 완성차 생산 차질 규모는 700만 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대 기아차는 주요 업체 중 생산량 감소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1분기 일부 부품의 수급 차질이 발생한 이후 안전 재고를 여유 있게 확보하였고 국내 코로나 조기 안정화로 내수 생산을 늘리면서 차량용 반도체 구매 연속성을 일정 수준 유지했던 것이 물량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온 시스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분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영업적 측면에서는 주 거래처와의 안정적인 영업관계 유지 여부,
신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재무적으로는 신규 주주의 투자 재무 정책에 따른 현금 흐름 및 재무 부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은 신규 주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나 한원 시스템의 우수한 자체 신용도를 감안할 때 엄리프트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산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유통산업 전망은 중립적, 유통업체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키 이슈에 대한 유통산업 영향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과 별개로 유통산업은 코로나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외 활동과 외부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 중단은 팬데믹 초기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살아나면서 유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이 내수 소비에 기초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재가 상승, 공급망 차질, 탄소 중립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2022년 유통산업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산업 전망의 첫 번째 근거는 소비 지표의 회복입니다. 구글 이동성 지표를 보면 2021년 들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 보급, 방역 단계 완화, 내부 활동에 대한 피로감 누적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지표도 회복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 민간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5%였는데 2021년의 전망치는 각각 4%, 3.5%로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견조한 회복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소비의 회복은 유통업체 대부분 매출 증가세를 회복으로 대부분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소매 유통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하였고 매출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빠르고 대형마트, 편의점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SSM은 점포 구조 조정으로, 면세는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의 성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1년 유통업체들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최적화된 상품이나 브랜드를 재배치하는 한편 채널은 통합하여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전략의 방향에 따라 업체별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업 흐름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6월과 11월 금리를 연이어 인상했고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경기 변화를 감내할 여력이 감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매우 높은 수준의 확진자 추이 또한 소비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산업 전망에 기반한 유통업체들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주력 사업의 실적 회복 흐름이 안정적이고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 과정에서 높은 투자 부담은 고유자산 매각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와 온라인 전략 구체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온라인 부분 손실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주력 사업 이익 창출력을 통한 온라인 부분 손실 부담 흡수 여부와 온라인 경쟁력 확보 여부는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는 상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업체별 실적 흐름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영향이 큰 편이었지만 유통업체 내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단가가 높은 명품과 리빙 수요가 견조하고 매장 방문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들어서 백화점 3사의 총 매출 성장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전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습니다. 구조 조정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반영된 롯데쇼핑을 제외하면 백화점 업체의 수익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코로나19보다는
온라인 잠식에 따른 영향이 큰 업체입니다. 따라서 확진자 추이보다는 온라인, 오프라인 소비에 대한 대응 전략에 따라 향후 경쟁력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대형마트와 트레이더스 모두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역성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양사 모두 저수익 매장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후 실적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슈퍼마켓 외형은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와 GS 슈퍼가 2019년 저수익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슈퍼마켓 산업의 손실 부담이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슈퍼마켓 산업이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유통 포트폴리오에서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오프라인 매장 중 성장이 계속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소비에 유리한 데다가 가맹사업 특성상 확장도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높은 수준의 점포 출점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성장세는 둔화되고 한계 점포 출점에 따른 손익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커머스 시장 현황과 전망입니다. 온라인 채널의 시장 잠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보충하면서 산업 전반의 저수익 구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경쟁 강도를 버텨낼 수 있는 사업 및 재무 이력이 높은 상위 업체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상하위 업체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커머스 사업에 힘을 싣고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커머스 부분은 국내 최대의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SG.com,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경쟁 강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성장성 또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 내 크고 작은 구도 재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매장의 변동 현황과 전망입니다. 2019년 이후 약 3년간 주요 업체 합산 점포 수는 대형마트가 13개, 슈퍼마켓이 125개 점 감소하였습니다. 저수익 점포 정리는 손익 개선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산업 내 경쟁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리는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후에는 일부 점포에 대한 선별적 정리와 함께 남아있는 매장을 온라인과 연계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롯데쇼핑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의 주된 사인은 약화된 현금 창출력과 높은 차입 부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쇼핑은 저수익 사업 정리와 자산 매각,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의 매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가 이미 높아진 차입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현금흐름 개선이 나타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롯데쇼핑의 사업별 실적 회복 추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투자 및 자산 매각 계획, 현금 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을 점검한 후 신용 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등급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유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텔 면세, 항공, 해운, 디스플레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종현 실장입니다. 먼저 호텔 면세 산업에 대한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호텔 면세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이고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호텔 면세 산업에 대한 키 이슈 서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빙 위드 코로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리빙 위드 코로나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경우 호텔 사업의 외형 회복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면세 사업의 비용 구조 개선이 기대됩니다. 원자재가 상승, 공급망 차질, 탄소 중립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호텔 면세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국내외 여행 수요 회복 전망. 다만 국내외 여행 수요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익성 회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주력인 면세 부문에서 국내 업체 간 경쟁 구도는 완화되는 반면 대외 경쟁 강도는 상승하는 점 등이 호텔 면세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중립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 등
전 세계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흐름과 크게 상승한 백신 접종률, 대규모 확진자 발생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 등으로 국내외 여행 수요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래 국내 면세 시장 추이, 제주도 관광객 추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여행 수요의 절대적인 수준은 2019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여행 수요의 월별 또는 분기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회복세에도 수익성 회복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 사업에서 중국 대리구매상 수요는 매출 외형을 일정 수준에서 방어하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객 유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사업의 경우 내국인 여행 수요 호조세 지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 증가가 정상화의 필요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면세 사업에서의 영업 전략, 주력 호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업체별 수익성 회복 수준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면세 업체 간 경쟁 구도의 변화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수 업체들의 특허권 반납 등으로 국내 업체 간 경쟁 구도는 안정화된 반면 대외 경쟁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면세 한도 상향, 면세 품목 확대, 대량 구매상인 할인 판매 등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하이난 면세 육성 정책이 코로나19로부터의 수요 정상화 단계에서 중국 대리구매 상인들의 국내 면세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호텔 면세 산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점진적인 영업 실적 회복과 투자 수요 감소로 추가적인 차입 부담 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 조건과 코로나 상황에서 오픈된 신규 호텔 사업장의 영업 성과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업체별 실적 회복 및 재무 부담의 변동 수준에 따라 신용도의 방향성이 차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이슈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요소는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AQ 방식의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첫째, 단계적 일상 회복, 리빙 위드 코로나가 호텔 면세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약하면 호텔 면세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해외의 순서로 수요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 제주 등 관광지 중심의 호텔 업체 실적의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이후에는 주 고객이 외국인인 서울 소재 호텔의 객실 가동률 상승과 면세 업체의 일반 관광객 비중 상승에 따른 고객 유치 비용 부담 완화가 전망됩니다. 다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실적 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공항 면세점 임대료 완화와 면세 수요 회복에도 면세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의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코로나 이후 면세 시장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 기반인 중국 대리구매 상인은 일반 관광객 대비 높은 고객 유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대리구매상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로 고객 유치 비용 등 지급 수수료 부담이 상승하고 큰 폭의 매출 할인 적용으로 매출 원가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과 관련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텔 면세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유동적입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키 이슈 서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국제 여객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는 점, 해운 화물 수요가 항공 화물 수요로 이전되는 현상 등을 감안할 때 리빙 위드 코로나와 공급망 차질은 항공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영업비용에서 유류비 부담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대표적인 원자재인 유가 상승은 수익성의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중립으로부터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이는 주력인 국제선 여객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견조한 화물 실적 유지 전망에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전히 높은 수요 회복의 가변성과 유가, 환율 등 외부 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입니다. 기존 국내선을 중심으로 한 여객 수요 회복세가 국제선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국가별 이동 제한 강화와 소비자들의 국제여행 심리 위축으로 당초 예상 대비 국제 여객 회복 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백신 접종률 상승과 확진자 대량 발생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 각국의 일상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년 전체적으로 국제 여객 수요는 2021년 대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그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 화물 실적은 2022년에도 견조할 전망입니다. 항만 적체의 점진적 해소와 여객 운송 증가에 따른 벨리 스페이스 공급 확대로 운임은 현재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며 여객 수요 회복 초기 운영비 확대 역량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높은 연료비 비중과 순외화부채를 특징으로 하는 항공산업 특성상 제투유가 상승과 환율 약세는 파생상품 손익 및 환율 관련 손익의 변동성을 높이며 단기 손익 관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항공 운송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유동적입니다. 이는 주력인 국제 여객 수요의 점진적인 정상화에 따른 본원적 이익 창출력 개선 전망에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제 이동 정상화 시점의 가변성, 국제 여객 사업 환경 정상화 시 화물 사업의 수급 완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업 환경의 점진적인 정상화 단계에서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의 변화와 각국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에 따른 노선 재편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 FSC, LCC들의 신용도 변화 방향성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도 항공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을 유동적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요 이슈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는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첫째, 리빙 위드 코로나가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국제선 여객 수요는 2019년 대비 약 44%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공 여객 수요 회복 추세가 국제선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권역별 수요 회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여객 노선 포트폴리오에 따라 FSC와 LCC 간 또한 각 항공사 간 실적 회복 수준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대한항공의 등급 전망 안정적 복귀 필요 조건입니다. 대한항공의 별도 기준 2021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6천억 원 증가한 7,600억 원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환경 하에서의 화물 실적 호조와 운영비 절감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습니다. 주력인 국제 여객 사업이 2022년 중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국내 1위의 FSC의 사업 지휘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의 수혜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상위권의 화물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화물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며 사업 환경 정상화 시 운영비 상승 부담을 통제하고 최근 자본 확충으로 개선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 등급 전망의 안정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결합 심사 진행 상황과 사업 구조 재편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말 발표한 조건부 승인안을 토대로 올해 초 결론을 내릴 예정이나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통합까지는 일정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이 공표되기 전이어서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통합법인의 일부 운수권 및 슬롯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외형은 통합 전 단순 합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수권 조정에 따른 국내 항공사들의 운영기단 변동과 그에 따른 업체별 재무구조 변화 가능성도 있어 보여
구체적인 경쟁 제한성 해소 방안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쟁 당국 및 주요 국가의 순차적인 심사 완료로 통합이 완료될 경우 아래 그래프와 같이 업계 내 업체 수 감소에 따른 과당 경쟁 완화가 기대되며 통합 FSC와 LCC는 통합법인 간 효율성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시장 지위 향상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입니다. 2022년 당사가 선정한 4가지 주요 이슈에 있어 해운산업은 공급망 차질과 리빙 위드 코로나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실질 선봉량 감소가 고운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2022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리빙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물동량 성장이 지속되며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국적선의 탄소 배출 기준 충족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신조선 투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탄소 중립의 영향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해운산업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우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지속되고 항만 적체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주로 고려하였습니다. 수급 환경은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물동량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기고 효과로 인해 2021년 대비로는 낮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물동량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선복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2022년 선복 공급도 완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되어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황이 우호적이지만 선종별 시황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운임 급등의 주요 원인인 항만 적체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2022년 상반기까지 우수한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버크는 양호한 시황이 예상됩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래프가 BDI 지수인데 작년 11월 중국의 철강 감산 조치로 급락한 바 있으나 각국의 인프라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현재 3천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벌크는 전년 대비해서는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저조한 시황이 예상됩니다. 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지면서 해운사들의 영업 실적도 우수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해운사별로 영업 레버리지가 상이하고 레버리지에 따라 시황 수혜폭이 달라서 실적 증가폭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MM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인도된 초대형선 20척이 시황 개선과 맞물리면서 2021년 3분기에만 2.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장기계약 중심의 벌크선사 실적인데 일부 업체는 우호적인 시황에 맞춰서 용선 선박을 늘리는 레버리지 확대 전략으로 과거 대비 개선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운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입니다. 컨테이너 선사는 확대된 이익 창출력을 기반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크 선사는 양호한 업황 아래 신규 장기 계약이 개시되면서 양호한 영업 실적과 점진적인 재무 안정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운사들의 확충된 재무 여력이 사업 경쟁력 강화나 재무 부담 완화로 연결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선사의 경우 파이낸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운영 자금이 원활히 차원되는지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이슈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는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첫째, 우호적인 컨테이너 시황 지속 가능성입니다. 2021년 컨테이너 시황 급등 배경은 가파른 물동량 증가에 더해 항만 적체 현상이 가중된 영향입니다. 왼쪽 그래프의 남색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동량 성장률은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 수요 등으로 인한 2021년의 기고 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2022년에도 물동량 성장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누적되고 있는 항만 적체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상반기까지 고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역대급 영업 실적을 기록한 컨테이너 선사의 신용 등급 추이와 세 번째, 폴라리스 shipping의 유동성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키 이슈 서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위드 코로나, 원자재가 상승, 공급망 차질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활동 증가로 TV 및 IT 제품 수요 성장세가 작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인 모듈 가격이 상승하고 부품 수급 문제로 패널 출하가 일부 연기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으로부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소비자들의 대면 활동 증가로 전방 제품의 수요 성장세가 작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OLED TV 패널, 고부가 IT용 LCD 패널 등 고부가 제품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중립적으로 보는 주요 이유입니다. 대면 활동 확대로 TV 등 전방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요 호조로 2021년 상반기까지 LCD 패널 수급이 개선되며 TV용 LCD 패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202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오프라인 활동 증가로 전방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며 TV 패널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펜트업 소비 이후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2022년에는 LCD TV 패널 수요가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IT 제품의 재택근무, 원격 교육 관련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IT용 LCD 패널 가격은 왼쪽 그래프와 같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TV용 LCD 대비 하락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TV 시장 내 소비 양극화로 프리미엄 TV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OLED 팹 증설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양산으로 대형 OLED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2022년 TV용 OLED 출하량은 약 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사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QD OLED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2024년까지 중소형 OLED 관련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대형 OLED 설비 증설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산업 전망에도 2022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입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사업 안정성이 제고되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OLED 부문의 품질 경쟁력, 생산 효율성 제고에 힘입어 실적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부담에도 영업현금 창출력 회복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디스플레이 업체 중 LG 디스플레이에 A+ 긍정적의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TV용 LCD 시장 성장성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고부가 IT 패널의 경쟁력과 OLED 부문의 실적 변동성 완화를 바탕으로 양호한 이익 창출력과 재무구조 개선세를 지속하는지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첫째, 원자재 가격 부담 및 공급망 경색에 따른 영향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로 DDI 등 디스플레이 모듈 부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스플레이 업체 원가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비용 구조상 원재료비 비중이 큰 LCD 부문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 전망입니다. 가운데 그래프와 같이 2021년 기준으로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힘입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올해 이후 카파 기준의 중국의 점유율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업체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이 제고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업체별 경쟁력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수익성 향방을 결정할 요인들입니다. LCD 부문의 경우 고부가 IT 패널을 중심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TV 패널에서 나타나는 일부 변동성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관건은 OLED 부분입니다. 중소형 OLED는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미 고객 사양 공급 물량의 안정적 유지 여부가 관건이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OLED는 가격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TV용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성장성을 지속하는지 여부가 향후 수익성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